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길 건너에선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경기 양주에서 또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옆 포천이 국내 최대 양돈 지역 중 하나여서 계속되는 의심 신고에 방역 당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해상에서 또다시 태풍이 발생해 다음 달 2일부터 우리나라가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올해 들어 7번째, 이달 들어 3번째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인데 잦은 태풍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5살 아이를 숨지게 한 20대 계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1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아이들은 법원 명령으로 보육원에 맡겨졌는데 한 달 전 집으로 데려와 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는 국정농단 촛불 집회 이후 최대 규모의 시민들이 운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검찰이 개혁을 무산시키려고 조 장관에 대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쪽에선 반대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첫 소식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반포대로를 시민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장관에 대해 검찰이 도를 넘은 과잉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오후 들면서 일찌감치 전국에서 온 시민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에 시작된 집회는 주최 측은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의 생활 기록부나 아니면 표창장, 이게 과연 이 세상을 이렇게 떠들썩하게 할 수 있는 요소인가. 시민들은 또 언론 보도도 편향적이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조사를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 거 없이 이렇게 여론몰이식으로 하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나왔습니다. 한편 대검찰청 정문 인근에서는 주최 측 추산 2천여 명이 모여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젊은 애들한테 큰 충격을 주고 가슴에 못을 박았고 그런 사람이 정부의 법장관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측과 사퇴를 촉구하는 측은 당분간 매주 토요일마다 검찰청 앞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서울중앙지검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김민철 기자, 뒤에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군요.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거군요.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수많은 인파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 집회는 오후 2시 사전 집회를 시작으로 7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가톨릭대 서울 성문병원에서부터 예술의 전당 앞까지 이르는 왕복 8차선 반포대로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서리풀공원을 공중으로 잇는 누에다리 아래에서부터 서초역을 지나 예술의 전당 부근까지 직선 거리로 약 1.5km에 이르는 도로를 메울 만큼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네, 당초 이맘때쯤 참가자들의 행진이 예정돼 있지 않았나요? 네, 당초 주최 측은 밤 8시쯤에 집회를 마무리한 뒤에 서울중앙지검과 서초역 일대 약 1km를 행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인파가 몰리면서 행진은 취소됐습니다. 대신 지금은 참가자들의 현장 발언과 구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국 수호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며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들도 집회를 끝내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검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조국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집회를 열고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조 장관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정치 투쟁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한국당은 장외로 달려나갔습니다. 수도권을 뺀 대전과 대구, 부산 등 전국 8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가졌습니다. 지도부가 총출동해 조국 법무장관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대구 집회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는 조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며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관 자격 없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조사받으러 가야 됩니다. 구속돼야 됩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까지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나섰다며 정부 여당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검찰 장악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조국을 포기하지 않는 건 사법부를 장악해 독재로 가기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장외 정치 투쟁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 역시 인륜 문제라고 거듭 감쌌습니다. 조국 장관은 아픈 아내가 압수수색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급격한 건강상의 악화가 있을까 염려했던 남편의 마음이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검찰개혁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오늘 울산 시민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석유 제품을 실은 대형 선박이 폭발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선원들은 모두 구조됐지만 1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박영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두에 정박한 선박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 위로 솟구치고 놀란 운전자는 급히 후진을 합니다. 빨리. 뜨거워. 주변 작업자들도 몸을 숨깁니다. 꽝 하면서 터지는데 진짜 불기둥이 거의 바로 한 90m 이상 솟구치고 컨테이너가 열려 있어가 저게 무조건 들어가야지 살 것 같아서. 화재 선박은 25,000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 필리핀과 러시아 등 외국인 선원 25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불은 옆에 정박한 운반선에도 옮겨 붙었고 이 배의 선원 21명도 전원 대피했습니다. That time I'm only in the gangway because we have expected visitors on board. But I don't know, suddenly explode. 그러나 하역 근로자, 소방관, 경찰관 등 18명이 부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선박에 불이 난 지 1시간여가 지났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화학 운반선의 특성상 화학 물질이 가득 차 있어 연쇄 폭발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제품 이송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케미칼을 이송을 할 겁니다. 이송을 할 작업을 준비 중에 스톨토에서 선수 쪽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안전을 우려해 차량이 통제됐던 울산대교는 저녁 6시를 기해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오늘 경기도 양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벌써 4번째입니다. 어제까지 들어온 3건은 음성이었고 남은 1건은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 지역이 중요한 건 바로 옆에 포천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천은 국내 최대 양돈 지역 중 하나여서 양주가 뚫린다면 전국 확산의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확진 판정은 파주, 연천, 김포의 4곳, 인천, 강화 5곳, 이렇게 모두 9곳입니다. 유례없는 최고 강도의 방역 조치가 결정된 강화에선 전체 돼지를 매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오늘 경기 양주시 은현면에 있는 한 농장에서 돼지 2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과 가축, 차량에 대한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고는 양주에서만 4번째 의심 신고로 앞서 들어왔던 양주 농장 3곳의 의심 신고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만일 추가 확진되면 경기도 파주와 연천, 김포, 인천, 강화 등에 이어
10번째 발병 농장이 됩니다. 이낙연 총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전염 경로가 있을지 모른다며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하수를 통해서 침투된다든가 작은 날짐승으로 옮겨진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의 방역 체제로 완벽하게 막기가 어렵습니다. 환경부는 다음 주 2차 하천수 조사 때 주변 토양의 시료까지 함께 채취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한강 하구와 임진강 등 하천 20곳의 시료를 채취해 조사했지만 모두 음성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매몰 처분되는 돼지 숫자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매몰 처분 대상 돼지는 9만여 마리에 달하고 4만 2천여 마리는 이미 매몰 처분됐습니다. 잇따라 확진 판정이 나온 인천 강화군에서는 전체 돼지를 매몰 처분하기로 결정돼 현재 매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내려졌던 돼지 이동 중지 명령은 오늘 해제됐습니다. 일부 도축장과 도매시장은 다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멈췄던 돼지 이동이 나흘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경기 파주 등에서 발병이 잇따르던 지난 24일 전국의 2차 돼지 이동 중지 명령이 이틀간 내려졌습니다. 그 뒤 한 차례 연장된 뒤 오늘 예정대로 해제된 겁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부터 일부 돼지 도축장과 농협 공판장, 도매시장 등이 다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재고가 부족한 중소규모 정육점과 마트부터 돼지고기가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동 중지 명령을 해제하면 병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컸습니다. 하지만 돼지 이동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동 중지가 길어질 경우 돼지고기 가격 상승 우려가 있고 의심 증상이 없는 농장들의 경우 출하 시기가 된 돼지들을 계속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돼지 분뇨도 처리를 못해서 축사 안에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면역력 떨어지고 질병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동 중지 명령이 해제됐지만 중점 관리 지역인 경기와 강원, 인천 등은 계속 축산 차량 이동 등을 제한합니다. 해당 지역의 축산 차량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다른 권역으로 나갈 수 없고 권역 내에서도 GPS를 부착한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돼지 출하가 다시 시작된 만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취약 지역 돼지 농장 1,400여 곳에 대해선 다음 달 4일까지 정밀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지금 철저한 방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창궐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베트남인데요. 초기 방역에 실패하면서 지난 7개월 동안 병이 전국으로 확산됐고 무려 돼지 500만 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직접 보시죠. 하노이 송금한 특파원입니다. 축사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돼지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려 모두 폐사한 겁니다. 지난 2월 베트남 북부 흥엔성에서 처음 감염이 확인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7개월 만에 베트남 63개 성과 대도시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Chúng tôi cũng đã có chỉ đạo rồi làm sao để cùng với doanh nghiệp tháo gỡ các khó khăn đó để giúp doanh nghiệp để làm sao phát triển đàn để trở lại. 지금까지 돼지 500만 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베트남 사육돼지의 18%에 이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노이에서만 4,600마리의 돼지가 폐사했습니다. 문제는 방역망에 구멍이 뚫려서 폐사한 돼지가 전염병을 더 확산시킬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Nhà nước phải chịu bệnh hoạn mà không có tiền trị thì nhà nước cũng phải đi giúp tiền. 감염된 돼지를 절차에 따라 매몰 처분하지 않고 몰래 강이나 수로에 버려 분비물이나 접촉을 통한 확산을 막지 못한 겁니다. 돼지고기는 베트남 고기 소비량의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돼지고기 수입을 늘리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공급 부족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고 돼지고기 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한 베트남 정부는 피해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고 부랴부랴 방역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5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이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아들은 법원 명령으로 보육원에 맡겨졌는데 이 남성은 아들을 1년 만에 다시 집으로 데려와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윤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택에서 5살 난 의붓아들을 만 하루 넘게 둔기로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A씨. 지난 2017년 두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판결문엔 A씨의 학대가 생생히 적시됐습니다. 의붓아들의 얼굴과 목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폭행했고 치료가 필요한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았다고도 적혔습니다. 그런데도 A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였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가 개선될 것을 기대해 선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아이들은 가해자와 분리돼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1년여 만인 지난달 다시 A씨가 있는 집으로 돌아와 두 아이 중 한 명이 숨진 겁니다. 어제 계부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 경찰은 죄목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결과 복부 손상이 사망 원인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숨진 아이가 보육원에서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경위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보미입니다. 17호 태풍 타파가 지나간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18호 태풍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 태풍도 타파와 비슷한 진로로 북상해 다음 주 중반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17호 태풍 타파가 소멸한 지 닷새 만에 다시 태풍입니다. 오늘 오전 18호 태풍 미탁이 발생했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면 필리핀 동쪽 해상에 소용돌이 치는 커다란 구름대가 보입니다. 중심 기압 100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17m인 미탁은 현재 소형급. 하지만 북서진에 수온이 29도 이상인 해역을 지나며 점점 발달하겠습니다. 태풍은 타이완 쪽으로 이동하다 방향을 틀어 오키나와를 거친 뒤 빠르게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2일 새벽에는 제주도 해상까지 북상하겠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최대 고비는 수요일 밤부터 개천절인 목요일 새벽까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미탁이 강한 중형 태풍으로 올라와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17호 태풍 타파와 비슷한 진로가 예상됩니다. 올 들어 한반도에 상륙하거나 영향을 준 태풍은 이번 태풍까지 7개째, 지난 1959년 이후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특히 8호 태풍 프란시스코를 제외하고는 모두 휴일에 영향을 주고 있어 관광업계를 울상짓게 하고 있습니다. 9월 연이은 한반도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른바 태풍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태풍이 비슷한 경로로 다시 올라와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추면 견인차를 기다리다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차량 수습을 하는 게 중요한데 앞으로는 보험사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도로공사에서도 공유해 더욱 신속하게 차량을 견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신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바퀴가 주저앉은 트럭 한 대가 4차선 한복판에 멈춰섰습니다. 당황한 운전자가 급히 수신호를 보내고 뒤따르던 차량들은 아슬아슬 피해갑니다. 도로를 막고 선 흰 차,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어두운 터널 안에서 멈춰선 차량을 뒷차가 충돌하고 맙니다. 고속도로에서 경미한 사고나 고장이 나면 대부분 차주가 보험사에 연락합니다. 신속한 사고 수습이 어렵다 보니 견인차가 오기만을 기다리다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해 35명가량이 이런 2차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주요 보험사 4곳과 사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보험사가 사고 위치와 차주 연락처 등 정보를 보내면 도로공사 상황실이 접수해 긴급 견인에 나섭니다. 도로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견인 차량은 이렇게 고속도로 인근에 대기하다 출동합니다. 시내에서 출발하는 보험사 견인 차량보다 현장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신속히 도로 밖으로 대피하신 후에
보험사나 저희 도로공사로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보험사 한 곳과 우선 시범 운영을 해본 결과 사고 접수 시간이 10분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전체 차량의 80%가 이 같은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홍콩 시위가 넉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규모가 다소 줄어드는 듯 했는데 우산혁명 5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여기다 중국의 국경절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을 연결합니다. 최세진 기자, 시위 참가자들이 보이진 않는데 오늘도 집회가 열렸죠? 네, 저는 지금 홍콩 중심가인 타마르 공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 공원에 가득 메운 사람들이 인파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연결이 잘 안 되어서 외곽으로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산혁명 5주년 기념 집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당시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홍콩 시민들이 그 시위를 이어갔었는데요. 당시 시위는 미완으로 끝났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 시위를 겪었던 학생들이 이번에는 송화법 시위를 이끌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 17주 차인 오늘 주말 집회는 사흘 뒤 중국 국경절을 앞두고 열리는 100만 명 목표 대규모 집회입니다. 홍콩 시위가 4개월째 계속되면서 그동안 시위 규모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이다 보니 경찰도 물대포차와 무장경찰들을 곳곳에 배치하는 등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홍콩 시위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구호가 Fight for Freedom, Stand with 홍콩인데요. 자유를 위한 투쟁, 홍콩을 지지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 말처럼 오늘과 내일 미국과 독일, 타이완 등 세계 20개국 50여 개 도시에서 홍콩을 지지하는 릴레이 시위도 열릴 예정입니다. 또 사흘 뒤인 신중국 수립 70주년 국경절에 다시 한번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는데요. 중국으로서는 축하해야 할 국경절이지만 시위대는 이날을 애도의 날로 정하고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애도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직 이날 집회를 허가하지 않고 있고요. 홍콩 정부는 매년 하던 국경절 불꽃놀이를 취소하는 등 국경절을 앞두고 홍콩에는 긴장이 계속 감돌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홍콩에서 최세진 기자였습니다.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인 상황이지만 오늘 일본 도쿄에서는 양국의 문화를 교류하는 한일 축제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모처럼 양국 시민들도 한자리에 모여서 전통과 문화를 나눴습니다. 도쿄에서 김수연 기자입니다. 부침개와 떡볶이를 맛보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도쿄 도심 속 공원의 문을 연 한국문화체험관입니다. 고운색의 전통 한복은 일본 시민들에겐 이색적인 체험입니다. 최대 규모의 한일 교류 행사인 한일 축제 한마당. 올해로 11번째입니다. 韓国語をちょっと勉強してまして、はい、スタッフの方とお話ができるかどうか頑張ってきてみました。韓国も盛り上げて、日本も盛り上げて、みんな仲良く。 연일 터지는 한일 갈등에도 시민들은 아침 일찍부터 축제를 찾았습니다. 축하 공연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리랑과 일본의 동요 빨간 잠자리도 함께 연주됐습니다. 우리 민간 외교는 지속적으로 돼야지 서로가 기본이 이렇게 화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회식에 참석한 한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표정은 오늘만큼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たとえ政府間で何か問題が生じましても草の根の民間交流が活発であれば両国間の友好関係は微動だにしない。 내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태권무와 가라테 시범, 한국과 일본의 전통복 연주 등 양국의 문화를 비교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 중심으로 꾸며졌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중국 남부 윈난성에는 멸종위기종인 야생 코끼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체 수가 늘고 서식지는 줄어들면서 코끼리들이 마을에 내려와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야생 코끼리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양봉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열대 우림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깊은 숲과 많은 강수량, 그리고 충분한 먹이. 야생 코끼리가 살기에 알맞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췄습니다. 중국의 야생 코끼리는 모두 300여 마리로 20년 새 2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가
보호구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루 16시간에서 18시간씩 이동하며 먹는 습성이 있어 마을이든 경작지든 가리지 않는 겁니다. 这死了80个人了，天津了。今年吗？今年猛旱些，这点大豆干，大豆干下来的也得是走死。 실제 91년부터 2014년까지 윈난성에서 코끼리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55명, 다친 사람도 305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코끼리 입장에서 보면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인간입니다. 이렇게 끝없이 경작지가 들어서면서 갈수록 서식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몰이 잦은 마을에 삥 둘러 강철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존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길목마다 설치한 코끼리 경보 문자 전광판, 코끼리가 나타난 지역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 마을 멀찍이 남겨둔 코끼리 먹이용 경작지도 공존을 위한 실험입니다. 유례 없는 야생 코끼리와 인간의 공존 실험이 성공하기를 바라봅니다. 중국 시상반나주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여파로 전국의 가을 축제가 취소되거나 규모를 줄이는 가운데 국내 최장수 인형극인 춘천인형극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비록 일부 일정은 축소가 됐지만 다채로운 볼거리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문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을 호수를 배경으로 목각 인형이 춤을 춥니다. 아이 모자 위를 뛰놀고 거꾸로 매달려 장난치는 섬세한 동작. 끈으로 움직이면서 관객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상당히 재밌었고 나이 많아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루하지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키다리 광대와 폐품으로 만든 로봇 인형까지 어른들의 감성과 아이들의 상상력은 한데 어우러집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거리 행진은 취소됐지만 헝가리와 스페인 등 국내외 50여 개 극단이 참여했습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인형극 내용도 다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자체가 이제 처음에는 좀 되게 더럽다고 느끼는데 그걸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재밌게 풀어서 이제 좀 더 그냥 아이들에게 좀 손쉽게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안흥 찐빵 축제는 식도락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강낭시인 김삿갓을 따라 풍류를 즐기는 문학제도 열렸습니다. 스키 점프대 거꾸로 뛰어 올라가기 대회 등 전국이 다채로운 가을 축제 속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상장기업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 주주가 지난 한 해에만 4만 7천 명 넘게 증가해 모두 2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유이동 의원이 미성년자 보유 상장사 주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으며 미성년자 보유 주식의 평가 총액은 1조 7,30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육군 부대에서 장교가 총상을 입고 숨져 군 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군 당국은 오늘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육군 부대 소초장실에서 모 소위가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군 간부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석박사 학위 허위 논란에 휩싸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단국대에서 제적됐던 것으로 밝혀져 학사 학위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은 이와 관련된 교육부 회신문을 공개하고 사립대 총장 선출 방식과 최소한의 자격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말엔 문화 시간입니다. 푸른 바다를 사이에 두고 갈라진 남녘과 북녘 땅을 나란히 화폭에 그려내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그린 백령도 풍경화는 지난해 열린 1차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 걸리기도 했는데요.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풍경화 함께 감상해 보시죠. 김석 기자입니다. 넓고 푸른 바다. 그 바다 너머로 북녘 땅이 바라보입니다. 백령도 두무진에서 북의 장산곳까지 거리는 불과 12km. 7년 전 화가는 분단의 현실을 간직한 백령도를 찾았고 1년 반 동안 서해 5도를 돌며 남과 북, 바다를 한 화폭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완성한 백령도 풍경화. 이 그림은 분쟁이 아닌 평화의 상징으로 2차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 걸리기도 했는데요. 1년 전 화가는 분단의 현실을 간직한 백령도를 찾았고 1년 반 동안 서해 5도를 돌며 남과 북, 바다를 한 화폭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완성한 백령도 풍경화. 이 그림은 분쟁이 아닌 평화의 상징으로
지난해 4월 역사적인 1차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 걸렸습니다. 장성굿이 맑은 날 보면 훤히 다 보이거든요. 우리 땅이 하나였으면 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하게 됐죠.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바다. 높은 곳에서 넉넉한 시야로 바라본 풍경에는 한없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자극적인 색채를 지향하고 자연의 빛 그대로 편안하고 깊이 있는 색감을 살렸습니다. 다른 바로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고 그런 평화로운 마음이 생기면 또 다른 이웃에게 그런 마음이 전파되지 않을까. 이 땅의 아름다운 산천과 바다에 묵묵히 평화를 새겨온 화가의 대표작 2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주말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선두를 달리던 SK가 삼성 이학주에게 통안의 끝내기 홈런을 맞고 패했습니다. 반면 두산은 박건우의 끝내기 안타로 SK와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SK는 경기 초반부터 어이없는 실책이 속출하며 패색이 짙었습니다. 김성현이 송구 실책을 한 데 이어 이번엔 삼성의 주루 실수가 있었지만 또 한 번 공을 허공에 던지며 삼성의 길을 살려줬습니다. 그러나 SK의 저력은 놀라웠습니다. 롬에게 홈런 등으로 7대6까지 추격한 뒤 9회 가을 사나이 박종권이 우규민을 상대로 믿기 힘든 동점 아치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학주가 4시간 가까운 대접전을 마무리하는 2점 홈런을 터뜨렸고 SK는 통안의 끝내기 패배를 당했습니다. 두산은 에이스 린드블럼의 부진이 아쉬웠습니다. 한화의 6대0까지 앞선 6회 한꺼번에 넉 점을 내줘 자책점 타이틀도 기아 양현종에게 내줬고 팀도 김승혜가 구원에 실패 6대6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도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두산은 연장전에서 박건우의 끝내기 안타를 앞세워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뚝심의 두산은 지난달 중순 무려 9경기 차까지 SK에 뒤졌지만 마침내 SK와 함께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대구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6강 상위 스플릿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박기동의 극장골이 대구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하무림 기자입니다. 창단 첫 상위 스플릿 진출에 승점 1점만을 남긴 대구. 최하위 제주의 빠른 역습에 고전하던 대구는 윤일록에게 페널티킥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대구는 제주 김지훈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점했지만 후반 29분 오히려 안현범에게 추가골을 내주고 2대0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저력은 위기의 순간 발휘됐습니다. 후반 33분 정승원이 빨랫줄 같은 중거리 슛으로 추격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박기동이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7월 대구에 온 박기동은 결정적인 골을 터뜨리며 대구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승점 1점을 추가한 대구는 창단 이후 처음으로 상위 스플릿에 진출했습니다. 이 중요한 골을 넣게 되어서 정말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도록 기쁜 것 같아요. 전북은 이승기와 문선민의 연속골로 수원을 2대0으로 물리치고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울산은 김보경의 결승골로 성남을 1대0으로 제쳐 전북의 다득점이 뒤진 2위를 유지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프로배구 컵대회 여자부에서 고예림이 맹활약한 현대건설이 마지막 세트 기적 같은 승리로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허리 찌르는 서브 에이스로 경기 초반 분위기를 가져오는 고예림. 14대 12로 패배 위기에 몰린 5세트에서도 서브 에이스로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이 서브 에이스를 시작으로 막판 대역전극을 완성한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5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고 26득점으로 활약한 고예림은 MVP에 올랐습니다. 후위로 이동한 김소영의 스매싱에 이어 공이용의 재치 있는 공격이 성공합니다. 세계 8위 김소영 공이용조는 일본 킬러답게 일본조를 2대1로 제치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소희 신승찬조도
또 다른 일본조를 물리쳐 23년 만에 한국 선수끼리 결승전이 성사됐습니다. 카타르 도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자신의 기록을 포기하고 탈진한 경쟁자를 부축하고 끝까지 동행한 선수가 진한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남자 5000m 예선, 한 손으로 동료를 부축한 채 달리고 있는 이 선수. 아프리카 기니비사우의 브라이마 다보 선수인데요. 탈진한 경쟁자를 부축한 채 결승선을 통과하자 관중들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승부와 기록을 초월한 빛나는 스포츠 정신이었습니다. 태권도가 도쿄 장애인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는데요. 태권도를 통해 올림픽 출전의 희망을 되살린 선수들을 일본 현지에서 강재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날카로운 뒤차기가 주특기인 전 덴마크 태권도 국가대표 리사 게식. 2007년 골수암 판정을 받으면서 올림픽의 꿈은 사라져버렸고 이후 왼쪽 손목까지 잃었지만 두 딸과 핸드볼 선수 출신인 남편의 응원 속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세계 랭킹 1위인 장애인 태권도 선수입니다. 태권도가 내년 도쿄 패럴림픽 정식 종목이 되면서 포기했던 꿈의 무대를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When I was amputated, I had, very many bad thoughts, but I had one good thought was that now I had the chance to go to the Paralympics.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 선수로 패럴림픽 메달까지 따냈던 30살의 오타 쇼코. 은퇴했던 오타는 일본이 장애인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태권도에 입문해 하계 패럴림픽 출전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見に来てくれた人が来てよかったなって思える大会にできるように、選手としてそして日本、ホストタウンの一人として精一杯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태권도는 내년 도쿄 대회에 이어 오는 2024년 파리 패럴림픽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국제적인 위상 다지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지바에서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네, 그럼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 상황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철 기자, 시간이 9시 반이 넘었는데 아직도 집회가 계속되고 있군요. 네, 당초 9시쯤에 집회가 마무리되고 해산될 예정이었는데 여전히 수많은 인파가 도로를 가득 메운 채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집회는 조금 전 끝났고요. 이제 참가자들이 속속 귀가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 집회는 오후 2시 사전 집회를 시작으로 7시간 넘게 진행됐는데요. 주최 측은 오늘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집회에 참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에서부터 예술의 전당 앞까지 이르는 왕복 8차선 반포대로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서리풀 공원을 공중으로 잇는 누에다리 아래에서부터 서초역을 지나서 예술의 전당 부근까지 직선거리로 약 1.5km에 이르는 도로를 메울 만큼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당초 주최 측은 밤 8시쯤에 집회를 마무리한 뒤에 서울중앙지검과 서초역 일대 약 1km를 행진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행진은 취소됐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조국 수호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며 검찰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집회 현장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남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에도 전남과 경남 지역은 낮 동안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의 최고 60mm, 전남 남해안의 최고 30mm 정도가 되겠고요. 밤사이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내일 오후부터는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전국적으로 펼쳐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이 18도로 출발해 서울의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역시 한낮의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광주와 전주 28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18호 태풍 미탁이 발생했습니다. 주 초반 타이완 동쪽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주 중반에는 우리나라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에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시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